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오늘 모두 발언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봅시다. 첫째로 일본이 이미 우리한테 수십 차례 과거사 반성과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넘어서야 된다. 친구 관계도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두수 소장, 일본이 정말 수십 차례 과거사 반성과 사과했다.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러니 이제 그런 거 덮자.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일본이 사과를 한 이후에 한국민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중국 예도 들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걸 포기한 나라인데 한국은 계속 요구하는 나라처럼 이야기하는데 중국도 사실상 일종의 일본에 대해서 승전국적 입장에서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을 정책을 해서 마오쩌둥 시대에 이제 한일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 중국도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사 참배를 해버리고 고이즈미 입장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국경일 날 안 갔는데 고이즈미는 예를 들면 8.15 이런 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다 이제 그 일종의 뭐 사과라든지 이런 해왔던 게 일종의 무효가 된 거죠. 양국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거기다가 교과서 문제라든지 교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이제 이 침략을 진출이라고 쓰고 뭐 가극 부분을 삭제하고 위안부 이런 것들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묻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치 막 사과를 떼쓰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일본은 거기에 적절하게 그만큼 역대 내각들이 그에 해왔던 것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막 무너뜨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을 해야 되는데 외교에서 일본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무조건 일본은 그냥 잘했고 우리가 못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양 원장, 그러면 네. 사과도 긴 호흡으로 봐요? 아니, 그 사과는 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시간 상에 이제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니까 적절한 기회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본이 이미 우리한테 수십 차례 과거사 반성과 사과했다. 그러니 이제 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됐다고 보시냐고요? 아니요, 사과는 끝까지 해야죠. 뭐 진짜로 뭐 끝없는 지금 이런 이 사과를 한다 그래서 과거사가 바뀌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처칠 수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처칠 수상을 좋아하면서도 처칠 수상이 한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과거 일을 과거의 일로 처리해 버리면 우리에게는 미래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온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의 말을 좀 새겨서 사과는 끝까지, 사과는 내후년에도 또 해야 되고 그 100년이 지난 후에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뭐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인도태평양 공동 비전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 7월 달에 뭐 여름에 일본 수상이 오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 하고 난 일본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 전략대로 그랜드 바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괄 타결 전략으로 가겠다. 과거 정부들은 투트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현안 해결과 역사 문제를 별도로 놓고 이것이 해결되고 안 되더라면 이것을 별도로 관리했는데 이걸 통 크게 일괄로 타결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이번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이 전략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번에 제대로 이게 정말 착근이 안 되고 이게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저는 지금 오히려 국무회의 발언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았다고 보는데 이런 언급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은 성과만을 부각하려고 하신 게 오히려 좀 한계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윤성 기자한테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이 이미 우리한테 수십 차례 반성 사과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를 끌어들였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겠다고 밝혔으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김대중 어부지 선언과 간 나웃도 담아 이거를 개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이거 들어있으니까 이거겠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전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중국 전문가시니까 주울레 얘기를 했어요. 예, 저원라이. 예, 저월라이가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니고 일본한테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전쟁 책임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한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고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 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걸 이제 누가 써준 것 같은데 이게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걸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우선 그 첫 번째 갓나우또 그 담화가 배경이 됐던 것은 2010년에 있었던 한일 국제 지식인 그 천인 선언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루키 선생이 이제 초안을 잡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한일 병합 조약 문제 이게 이제 불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 문제는 두 민족 간의 역사 문제의 핵심이고 서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이때 핵심적으로 인정했던 내용이 뭐냐면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침략 전쟁, 그리고 일본군의 거듭된 점령 행위, 그리고 1895년에 있었던 명성황후 살해 사건, 그리고 국왕과 정부 요인을 협박했던 것, 한국인들의 항거, 이것은 독립운동을 지칭합니다. 이 항거를 짓누르면서 실현시킨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지난 35년간 일제강점기 때 잘못된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민족문화 말살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온 선언이었어요. 갓나오또 선언은. 예. 그런데 그럼 지금 아베와 기시다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 내용과 일치하냐? 불일치합니다. 아베는 이게 아니에요. 65년 그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앞으로 일본의 후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사과 같은 거 시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원라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전쟁 책임은 일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다. 맞죠? 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누가 꿈꾸냐? 지금 기시다와 아베파가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저원라이가 얘기하는 맥락과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갓나오또 담화의 핵심 내용과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동북아 평화세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평화, 안보 체제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다자간, 육자가 모여서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 6개 나라가 모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공동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지배 역사를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각설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여기에는 남북 평화도 들어가지만 북일 관계 정상화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평화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을 다 허물고 일본의 파시스트와 왜 손을 잡냐는 겁니다. 자, 사과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 의견을 들어봤고요. 우리 애청자님들 글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블루님, 서먹한 친구라도 만나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야당 대표는 안 만나는데? 주식캔디님, 사과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했단 말인가요? 풍우님, 가장 중요한 건 사과보다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나라라는 점이죠. 그렇죠. 이 부분 참 중요한 얘기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세트님, 힘 있다고 때리고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데려가서 포주 노릇하면 성착취하고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이 지났다고 친구라고 말하면 정상입니까? 이런 지적 주셨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의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가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 과거를 넘어서야 된다 동의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그 다음으로 자 이제 그러니까 미래는 과거는 덮고 미래로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래로 갈 때 당장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요 찔끔찔끔 줍니다. 아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전에 다 협의를 해놓고 정상이 만나서 탁 발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확답을 안 줘. G7 초청도 확답을 안 줘. 그랬다가 오늘에야 뭐 이제 G7 초청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성공한 해결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시다 총리가 외교부 장관 출신인데다가 그 16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끌었던 사람이라서 장관. 진짜 이 외교의 그 기신인 거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에 흔히 좀 요즘은 쓰기 거지만 이제 선거 때 많이 쓰지만 뭐 등신 이런 말 외교의 등신에 가까운 외교의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일본이 예를 들면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독도 문제 뭐 이런 걸 다 거론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이유가 이 외교를 통해서 다음 달에 있을 선거에 얼마나 유리하게 할지를 너무나 기시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에서 큰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데올로기고 두 번째가 지정학이고 세 번째가 자본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데올로기적 그 편가의 길은 그냥 쉽거든요. 미국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지정학은 그래도 한반도에 얽힌 네 나라의 이게 지형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적인 것 같지만 주요 전략 물자를 빼고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은 고려하고 있고 우리만 지금 완전히 포기하는 듯해서 지금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자본의 논리까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정학적인 것도 아닌 이데올로기적 어떤 그 차원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 지금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문제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최양 원장 국제관계 전문가시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편입니까? 미국이 시키면 이스라엘을 무조건 말 듣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뭐 거부를 했죠. 이스라엘에 등등. 오히려 저는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큰 소리 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우디도 뭐 크게 뭐 동맹 같았는데 이제 저거 하는데 그러면 예. 아니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인구나 뭐 여러 가지 규모로 잽도 안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들 이익을 다 취해가면서 외교에서도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합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뭐 제일 두드러지게 증거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세계 금융 쪽에 그런 어떤 자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힘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간에 일관되게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이익이 무조건 뭐 우선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아온 거다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그런 자세에서는 뭐 굳건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때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야 둘이 사이좋게 지내. 그래야 우리가 중국하고 제대로 뭐 대항할 수 있지 않겠어. 너희들이 틀어지면은 우리 곤란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야 너가 한국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입장을 받들어서 우리한테 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사과 한번 할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만들어야 성공한 외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과할 때 우리가 야 그 사과 좋은데 그거 갖고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교과서 바꿔 교과서에 너네들이 정말로 사과한다는 거 집어넣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까지 해. 오히려 우리가 더 요구해야 될 판인데 교과서커녕은 지금 사과도 됐다라고 하는 판이니 이걸 어떻게 난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힘이 셌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강단을 보여줬다면 그렇게 당했겠냐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 그런 논조로 지금 BBC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저도 감명 깊게 들었어요. 획기적인 새로운 자원 맞다. 특히 한국의 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다. 그렇다면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굳건하게 서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말리는 시누이가 있잖아요. 근데 말리는 시누이하고 한국과 일본이 다 지금 속셈이 다 다르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중국이라는 자기네들의 최대의 적을 놓고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재구축하는 부분들인데 BBC가 보도한 것처럼 한국의 위상이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굳건하게 우리의 국익을 뭐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됐어요. 한국이요 동북아의 전략적 기지로 이제 다시 우리가 재탄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략적인 부분들도 많겠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과 정치인은 국익이 우선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용할 만한 일본의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도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죽었습니까? 오히려 우리 국산화율 높여서 의존도를 확 낮췄잖아요. 봐라 이놈들아.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교에서 우리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거? 그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교의 협상력을 높이는 이제 지렛대, 뭐 네.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인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오늘 발언을 놓고 보면은 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제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랜드 바겐, 이른바 일괄 타결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일괄 타결은 한꺼번에 일본과 한일이 딱 오케이.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해서 갑시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분명 호응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고받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안 풀 테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크게 나올 테니 너희들은 더 큰 걸 갖고 와. 사실 이게 외교에서 얼마만큼 전 성과를 거둘지가 좀 약간 의문시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대통령께서는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차후에 받는 그런 식으로 가셨는지 여기에 대한 저는 대국민 설득과 혹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각서를 받든지 각서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신뢰를 담보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못 가져왔고 아까 뭐 최양 원장 말씀하신 대로 긴 호흡으로 보자. 그럼 나중에라도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부터 여당 의원이 더 이상 사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기시다 총리 입에서는 또 NHK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독도 이야기도 했어? 그런 이야기 막 흘러나오고 이제는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래 가지고 나중에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미국산 쇠고기 그 소동이라는 소동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좌파의 어떤 선동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게 이미지만 개선되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개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류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 완고하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긴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맥락을 보면 이거 곧 개방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먹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마스크 이제 그 안 써도 된다 했지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다 썼어요. 마스크 벗은 사람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수산물 개방해도 안 먹을 겁니다. 안 먹이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생선을 안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번 이제 뭐 어떻게든 나왔지만
야당이 지금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많은 언론들이 극렬히 비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극렬히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나 언론 비판한 걸 잘 못 봤어요. 우리 백운계 시사 일본지에서 우리가 비판한 우리 빼고. 건 좀. 어쨌든 간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거예요. 4월 17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바이든한테 딱 놓고 하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다 지금 갔다 왔는데 말리는 신우이가 이제 한 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처음에 조금 이게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3일 전부터는 저는 진짜로 조금 더 해라. 그래서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그거를 활용해서 바이든하고 단판 짓고 야, 우리는 꼭 사과 받아와야 되니까 신우이가 좀 요번에는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번 저 제사상 차리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분명히 와서 좀 해달라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는 미국 가니까 좀 봅시다 또. 아니 그 미국 가는 이제 네. 기회가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예. 참 나는 지금 말을 들으면서 우리 최양원 장관 외교부 장관 했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 원장님 말씀은 우리는 현찰을 줬고 일본은 어, 보험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발행한 은행이 잘 이거 좀 관리 좀 해라. 부도 안 그렇죠. 나도록. 오. 지금 이런 그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쿠폰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비유가 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이런 거에서 거의 이제 뭐 100대 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두 개만 내놔도 엄청난 성과로 이게 포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긴 호흡으로 말하시는 그 부분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오히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다시 얻은 것처럼 뭐 몇 달 뒤에는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참 오늘 빨리 지나갔네요. 더 따져볼 게 많이 있는데 차차 따져봅시다. 두 분 소개 먼저 몇 분을 좀 시간이 두 분밖에 소개 못하겠네. 레몬님 영화 유령의 수녀님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은 그렇게 다치지 않아요. 지키려는 사람이 다치지. 로마의 휴일님 전번에도 일단 한번 봅시다. 갔다 왔더니 긴 호흡으로 보자고 도둑이 문 앞에 서성이고 있다고 하니까 집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더니 집 털리고 도둑이 도망가니까 다 털리고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언제까지 보기만 해야 합니까? 그런 의견 주셨어요. 예, 정말 국민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빨리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럼요. 예. 네. 국민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집단지성의 힘이 국민에서 나옵니다. 이 시사 1번지만 제대로 들어도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 텐데 네. 뭐 이상한 것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골드맨님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일본에 대변인만 있을 뿐입니다. 오호 통제라 이렇게 애통해하신 분 저희가 드리고요. 레몬님 영화 유령이라는 이런 대사가 있었군요. 네, 두 분께 임금님 기획 캔디님께서 드리는 영화 예매권. 레몬님 영화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저희 시사 1번지로 주소랑 성함이랑 또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